안녕하세요. 내 손 안의 코치, 비만 잡는 닥터 코치 김주영입니다. 여러분들 살면서 변비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반드시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. 또는 설사 한 번 나서 이제 또 고생해 보신 적도 있을 거고,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을 하거나 이런 상황을 겪으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. 이런 이제 일상에서 겪는 장과 관련된 문제를 좀 속을 편하게 하는 음식들과 함께 좀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비, 설사 살면서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꼭 겪게 되는 증상일 거예요. 이제 문제는 이게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의 문제입니다. 이게 오래 갈 때가 이제 늘 문제죠. 변비, 설사는 사실 두 개가 너무 다른 카테고리여서 변비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. 변비가 이제 일어나는 원인도 생각보다는 좀 다른 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.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또 치매가 있다든지 파킨슨병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운동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변비가 생길 수 있고, 또 약 때문에도 변비가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런 것들을 원인이 전혀 없고 뭐 병도 없고 약도 먹는 거 없고 한데도 난 늘 변비다, 이걸 이제 기능성 변비라고 합니다. 변비를 보통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본다, 이걸 가지고 변비라고 진단을 내리기가 쉽지만, 사실은 횟수만을 보는 게 아니고 매일 보더라도 변을 볼 때 얼마나 힘든지, 얼마나 딱딱한지, 또 보고 나서도 개운한 느낌이 없다, 또는 너무 보고 나서도 뭔가 뒤에 남아있는 것 같다, 약간 이런 증상들을 모두 합쳐서 변비라고 합니다. 이 변비는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은 대장이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. 장 운동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. 이 장 운동이 떨어지는 거에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. 스트레스가 딱 생기면 이제 대장을 움직이는 자율신경 기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장 운동이 떨어지면서 생길 수 있고, 또 습관도 있어요.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 가지고 가시는 경우 있으시죠? 이게 이제 변비를 일으키는 아주 나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화장실에서 계속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도 습관적으로 이제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또 이제 변비가 생길 수 있는 여러 원인 중에서는 가장 흔한 거는 사실은 장 운동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나이가 드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변비 비율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식이섬유 같은 것들 많이 못 드시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도 변비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조절을 해야지 사실은 변비를 좀 예방을 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설사를 한번 볼까요? 설사라고 하는 거는 보통 묽은 변을 볼 때 우리가 설사가 있다라고 하지만, 이 설사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. 이제 뭘 잘못 먹어서 생기는 설사, 이걸 급성설사라고 하고, 이거는 보통 뭘 잘못 먹고 2주 이내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. 2주가 지나면 저절로 호전이 되는 상태예요. 그래서 이 급성설사는 뭘 잘못 먹었을 때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요. 보통은 바이러스, 세균, 기생충, 약, 그 외에 이제 독성 물질들을 섭취하면서 장에서 이거 안 좋은데? 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배출시키려고 할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. 몸을 보호를 해주는 과정인 거죠. 근데 이제 2주 이상 계속 묽은 변이 나온다, 이러면 이게 이제 좀 약간 아급성 단계가 되는 거고, 만성 설사는 이제 한 달 넘어가는 설사를 말합니다. 만성 설사일 때는 사실 좀 정밀 검사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. 만성 설사의 원인은 장벽에 실제로 염증이 있는 경우, 그 경우는 실제로 장벽에서 염증이 있기 때문에 영양소 섭취가 안 돼요. 그래서 영양결핍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반드시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되는데, 이 장벽에 염증이 생기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특히 만성설사랑 연결이 된 게 크론병이라든지 배양성 대장염,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장벽에 생기는 일종의 면역 질환이고,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는 실제로는 영양 불균형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몸의 면역 시스템도 떨어지고 살도 빠지고 이렇게 좀 변해서 피도 나고 약간 이럴 수 있습니다. 이런 병은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는 병이어서
만성 설사는 사실은 이제 한번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될 상태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보통은 사실은 이제 이런 병들이 있다기보다는 이 아무 검사를 했는데 아무 병도 안 나왔는데 만성 설사일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를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합니다. 특정한 음식에만 이제 묽은 변이 나오거나 또는 카페인 섭취를 많이 했을 때 묽은 변이 나오거나 또는 열받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만 묽은 변이 나오고 이런 이제 악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일기를 한번 쭉 적어보는 게 좋아요. 내가 뭐를 먹었을 때 설사가 나왔는지, 그리고 이걸 안 먹었을 때는 안 나왔는지,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치료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한번 쭉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사실 스트레스 받을 때 뭔가 이제 설사처럼 이렇게 묽은 변이 나오는 건데요.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몸의 자율신경계가 분포를 하게 되는데 이 자율신경계에서 가장 큰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장입니다. 그래서 장이 이제 스트레스랑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. 왜냐하면 신경 분포가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장이 안 좋으면 이런 신호들이 뇌로도 같이 가서 불안, 짜증, 스트레스, 초조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고 이게 또 역으로 스트레스 반응이 생기게 만들고 이게 장을 다시 또 악화를 시키는 악순환을 그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장과 뇌를 연결시키는 이 이제 자율신경계의 중간에는 장내 미생물이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요.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거는 변비, 설사 이런 관리를 잘하는 거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나중에 자세하게 썰로 좀 풀어보겠지만 자율신경계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가라앉히는 거, 좋은 음식 섭취해서 미생물 달래는 거, 또 운동을 해서 나의 자율신경을 강화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,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